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흥구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한번 강하게 움직임 좀 쏴줬어요. 뭐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지금 이제 좀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보고 다음 흐름들도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흥구석유 이번에 급등이 나온 거는 이슈가 있었던 게, 지금 요즘 중동 지역 계속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기서 막 전쟁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 또 다시 한번, 어쨌든 중동 자체가 이 오일, 우리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기름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요충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막 전쟁하고 있으면 이 수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고, 수급이 어려워져서 공급이 딸리게 되면은 수요 공급 그래프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가격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슈를 가지고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전을 좀 벌이는 이스라엘이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랑 이 전면전 위기로 좀 치닫게 되면서 계속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지금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조금 길어질까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보다 확실히 한번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네요. 우리 저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확실히 한번 일어나면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들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뭔가 이슈몰이가 좀 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한동안은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슈는 이 정도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재무적으로는 사실 뭐 별다른 얘기할 건 크게 없습니다. 뭐 원래 이런 식의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엄청난 성장성을 바탕으로 보통 움직이는 종목군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기차 아니면 요즘 뭐 반도체도 굉장히 뜨겁고 막 이런 것들처럼 새로운 뭔가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뭐 물론 근간에서 이런 에너지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약간 이거랑 선상이랑 좀 이런 이 선상에 놓고 보기엔 좀 다른 부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크게 적자나는 부분 없이 어느 정도 흑자폭만 유지를 하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성향적으로 엄청나게 기술적인 엄청난 발전을 막 기대하는 그런 부류군의 업종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성장이 안 한다라고 해서 멈추는, 그런 상승이 멈추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유지만 해줘도 막 그냥 점진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최근에 22년도에도 흑자를 잘 내주고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무슨 느낌 드나요? 성질이 아주 그냥 이 속된 말로 좀 지랄 맞다. 이 움직임 자체가 좀 지랄 맞은 종목이에요. 이 움직임 자체가 한 성깔 한다나. 그냥 한번 좀 잘 봐라. 막 난리를 치면서 그냥 한 성깔 한다. 약간 이런 부류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약간 이런 느낌들로 계속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약간 한 성깔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좀 그 기로에 좀 놓여져 있는 순간이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반등이 사실 찐 카드로 여기를 진짜 돌파하기 위한 반등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최근에 분명히 강하게 한 차례 시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온 건 맞아요. 맞고 낙폭을 길게 쳤어요. 근데 보통 올라오면 제가 이제 항상 그려드리는 그림, 올라오고 한 반절만큼 빼고 와리가리, 보통 이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반등이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반등인데, 여기서 첫 번째 반등은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죠. 보통은 이 정도 시세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낙폭을 쳤다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보는데, 조금 더는 갈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까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는 사실 한 번에 추진력을 얻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진짜 찐 반등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상승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점 구간이랑 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가면서 가는 파동을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죠. 이 파동을. 근데 이걸 확인을 해줘야 돼. 결국 저점 고점을 높여주는 걸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줬다가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파동으로 연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직 첫 반등에서는 알 수가 없고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다. 상관없다. 여기까지는. 다만 직전에 있었던 저점 한번 살려주면서 나 여기 저점 높였다잉. 잘 봐라. 이제 고점만 높이면 진짜 가는 거다. 상승 파동 바로 전환이다. 약간 이 신호를 보통 보여주고 보내거든요. 이 추진력을 얻는 구간들에서 보통 이런 게 나와주고 갑자기 사람들이 너 진짜 이제 상승 파동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몰리고 그때서부터 보통 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중 바닥형 돌파 패턴, 2중 바닥형 돌파 패턴 이거 다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떨어지고 요런 패턴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완벽하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확실히 뭔가 이렇게 파동을 완전히 바꿔주는 패턴이 나와준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부터 좀 기대를 하시면서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번에 좀. 이 과거에 여기서 급등 쏠 때 나왔었던 크기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또 한번 터진 건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힘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썼다라는 소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굽혀펴기 50개 하루에 할 수 있는 애가 만약에 5,000개를 그날따라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8회 알이백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회 알백이면은 조금 쉬었다 가는 그림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밥숟가락 드림도 없기 때문에 며칠 쉬어줘야지 이제 알백했던 게 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알백인 것 좀 풀어주고 다시 다음 향방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보통 거래가 성립하려면은 어찌되었든 매수세가 있고 매도세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매수자만 있다고 살 수 있나? 팔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건데?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없으면 매도자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우선 매도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뭐 물론 조금 더 쳐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진짜 좀 애매하고요. 아마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림이 조금 더 쳐주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박스 그림으로 넘어가면서 힘 좀 모았다가 확실히 파동 바꾸는 거 보고 그때서부터 뭐 추가 슛을 보내면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요거는 내일 바로 조금 추가로 쳐주는 움직임 나와주면서 양봉으로 말아먹는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 그러면은 눌림부터 거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늘어지는 게 싫으면은 한번 분할 익절 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조금 더 보는 게 리스크 관리상은 훨씬 유리할 수는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서 얕은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까지 정도는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저점 자리는 한번 여기서 잡아보겠다라는 신호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절반 빼고 기술적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일을 좀 보내면서 과거에도 똑같은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얘는 원래 특성적으로 이래요. 그냥 이 난리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난리를 치게 되는데 급등 뽑아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난리를 치는 그림을 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 무조건 돌파한다. 한 번에 큰 시세 먹자 이런 관점보다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서 뭐 밑에 구간 왔으면은 다시 반등 나오는 패턴 보고 공략 잡고 올라올 때 여기서 절반 익절 추가로 터져주면 여기까지 전량 익절하고 또 무너지면 다시 보고 그래서 약간 요렇게 당분간 매매를 전략을 짜서 이끌어가는 게 당분간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확률도 잘 나오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기억하시면서 다음 흐름들 좀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이해는 좀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총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있었던 이슈가 사실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슈를 가지고 계속 들썩들썩 움직일 것 같은데 얘는 원래 특성적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는 애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라갔던 폭의 반절만큼 하락이 나오고 이중바닥형 잡아줬기 때문에 저점 자리는 여기 한번 잡아보겠다는 신호는 보여주고 있지만 눌러주고 기술적 첫 반등이란 말이야. 첫 반등에서는 확실히 뭔가 얘가 상승 파동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내일 바로 쳐주는 그림이 나오면야 뭐 좀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이제 보시는 게 가능하지만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여기서 눌러줬던 거에 절반만큼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 흔들고 가는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쳐주는 그림 안 나오면은 힘을 많이 써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쉬어주려는 느낌 나오면 바로 그냥 분할 익절이라도 해버리고 나머지를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때 또 다시 재공략해서 올라올 때 또 먹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고, 요건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 고점을 확실하게 높이는 상승 파동으로 전환된 파동이 아직 아니라서 이걸 잡아줄 수가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와줬고 좀 만약에 바로 가주는 그림 나오면 뭐 당연히 땡큐지만 안 나와도 이렇게 눌림 잡아줄 때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한 7,900원짜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지켜주는 선에서 눌림 잡고 저점 높여 잡고 나면은 이제 요 구간만 돌파하면 상승 파동으로 전환시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쭉쭉 붙기 시작을 할 거라서 요 시점에서 또 다시 재공략해서 올라올 때 반절 털고 추가적으로 슈팅 나오면 18,000원까지 먹는 그 전략으로 보시는 게, 당분간 박스 매매 전략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